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DP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탈영병을 잡는 군인들 스토리로 군대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를 그렸는데요. 너무 사실적인 묘사에 많은 예비역들이 공감을 하면서 입소문을 타자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을 써서 사고를 감출 수 없다. 병영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한 해군 병사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병영 내 가혹행위 뿌리 뽑을 수는 없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해군 정모 일병은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2주간 휴가를 나왔고 자가격리를 거쳐서 한 달 만에 부대에 돌아왔지만 일부 선임병은 꿀 빤다며 정일병을 따돌렸고 근무 중 실수를 하자 가슴과 머리를 밀쳐서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정일병은 이날 함장에게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와 분리가 안 된 채 계속 마주쳐야 했고 결국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면서 자해 시도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해군은 수사 없이 사건을 덮으려 했고 정일병이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에야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에 입건된 폭행, 가혹행위 건수가 2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과연 해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요. 2014년 윤일병 사건 후에 군인 인권보호관을 만들자고 했지만 결국 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군 인권보호관은 군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사람인데요. 국방부는 당시에 보호관이 예고 없이 부대를 찾아와서 조사를 하게 되면 보안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을 또 냈지만 이번에는 좀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화제가 된 DP 원작자인 김보통 작가는 이제는 좋아졌다는 망각의 유령과 싸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이 진화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니고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법으로 만들어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권보호관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과연 보안을 침해한다는 국방부의 변명이 굳이 거기 걱정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정식입니다. 네, 이제 금방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네, 좀 익숙해졌습니다. 네, 센터장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요. 네. 우주여행을 앞두고 미국 스미소니언 협회에 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30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지금 협회가 설립한 이래 가장 큰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네, 요즘에 생전에 기부하겠다 하는 분들도 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산 기부하겠다 이런 분들도 좀 늘고 계십니다. 네네. 이제는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내 재산을 좀 돌려주고 싶다 이런 분들도 점점 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유언 관련해서 상담 오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자,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관련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데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 여동생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딸과는 가끔 연락은 하고 안부도 살피지만 코로나 때문에 딸 가족을 직접 만난 지는 오래되었죠. 외동딸이라 해외에 집을 사주는 것도 도와주었고 이젠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제겐 남편에게 상속받은 작은 3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이 상가는 늘 다니던 종교단체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건물이 잘 관리되고 그 임대 수입으로 종교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쓰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단체에서는 제 뜻은 좋으나 건물로는 기부를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생전에 기부하고 기부된 상가를 잘 관리해
저의 노후 지원도 받고 제가 떠난 이후엔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걱정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지는 사안인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왜 종교단체는 기부를 하겠다는데도 그걸 안 받는다고 할까요? 네. 기부를 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사례자분처럼 생전에 기부를 하게 되면 이제 종교단체를 비롯한 이제 비영리 단체는 우리 이제 기부금품법이라 그래서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일정 기간 이내에 목적 사업으로 자금을 써야만 합니다. 네. 기부 자금을. 그런데 이제 기부금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현금화해야 되는 부담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의 부동산에는 또 대출이 있기 때문에 생전에 기부를 받으면 그 대출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네. 현실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부동산에서 임대소득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렇죠. 잘 관리가 됐다는데 네. 그걸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이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뭐 그런 제약 조건도 있고요. 아, 그런가요? 예, 현실적인 네.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상속증여세법상의 이제 제약 조건을 좀 보면 비영리 단체는 출연받은 재산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네. 예, 이걸 가지고서는 오로지 이제 목적 사업을 위해서만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비용을 쓰는데 뭔가 제한이 많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실물을 받게 되면 이게 원래 목적 사업으로 주시는 게 맞는 건지 이걸 좀 검토해야 되는 좀 문제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기부받으면 네. 그걸 이제 건물 관리를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을 이제 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목적 사업과 맞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건물 관리도 해야 되지만 또 임대료가 밀리면 임차인들한테 직접 가서 또 독촉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종교단체로서는 좀 난색을 표명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또 인건비 부담이 또 생길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비영리단체, 특히 종교단체에서 임대 관리가 힘들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이제 팔아가지고 현금으로만 기부를 해야 됩니까? 네, 그런 이제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네. 현금으로 줘야만 내가 기부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신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제도를 통해서 이 답답한 상황을 좀 타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 이제 신탁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종의 자산관리 툴이고 거기에 네. 이제 부동산을 옮겨 놓고요. 사후에 내가 종교단체로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뜻을 남기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동시에 종교단체에도 기부 약정을 하게 되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부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줄 부담도 좀 사라지고 또 노후에 대한 부담도 사라지게 됩니다. 네. 노후에 대한 관리 부담도 그다음에 매각에 따른 양도세 뭐 이런 부담도 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단체에서 갖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들을 현실적으로 신탁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종교단체는 이제 나중에 그 금액만 받아가지고 네, 사업에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목적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현금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좀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부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부동산을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이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부자의 뜻과 종교단체 나중에 이제 판단이 들어가겠지만 네. 사후에도 만약에 이제 건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종교단체는 또 신탁제도를 통해서 그 건물에 대한 관리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이제 만약에 종교단체에서 기부자가 사후에 부동산을 매각하겠다. 이럴 경우에도 신탁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예 처음부터 기부자가 신탁 계약을 할 때 네. 내가 만약에 사후에 사망하게 되면 종교단체의 주대에 부동산 실물을 그대로 주는 방법과 네. 그다음에 종교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현금화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현금화를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에 뭐 유류분 소송 자녀 경우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도 상속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건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분명히 이제 해외에 있는 따님이 큰 재산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유류분 소송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대법 판례까지는 아니지만 신탁을 하고 1년이 경과되면 그래도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제 작년에 이제 판결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 유류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만약에 신탁을 이런 내용으로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건강하고 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없을 때 네. 판단을 하셔서 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피상속인 사망 1년 전에 신탁된 재산이 사실은 그 유류분 기초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네. 좀 건강할 때 좀 미리미리 이렇게 신탁을 해놓으면은 네. 유류분에 대한 분쟁도 피해갈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흐뭇한 사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설명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은행 배정식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ll I Have to Giv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